안녕하세요. 잘 재우는 남자, 잘 자란 황병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꽃 피는 봄이 오면 내게 들어온다고 말했지. 뭐 이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막 전국에 벚꽃이 만발한데요. 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만발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추운 겨울을 지나고 이렇게 봄날이 돼서 식물도 꽃도 피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게 쫙 펼쳐지는데 가장 중요한 수면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면 습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강 유지를 위한 수면 습관 10개명 이렇게 잘자남이 오랜 수면 사업을 통해서 또 연구와 또 많은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10개명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하나씩 실천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중에 한번 10가지 중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도자도 돌립다면 뭔가 이게 습관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습관이 문제지,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자신한테 찾는 게 여러 가지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습관이 잘못된 걸 모르고 잠에 좋은 식품을 계속 있다는 광고를 보고 습관적으로 먹는다거나, 또 하나는 이게 좋다 그래서 또 자꾸 먹고 비타민 D 이런 거를 자연에서 이렇게 섭취했다 만들었다 해서 그걸 이렇게 알약으로 드시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나의 생활 습관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셔서 바른 건강으로 연결된 수면 습관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만들게 된 배경은, 이렇게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좀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와전돼서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도 많고, 또 하나는 너무 일상적으로 이게 평범한 얘기다 보니까 그걸 믿지 않는, 그래서 비법이나 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면 전문가 잘자남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하나씩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꼭 한 번씩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 이겁니다. 나는 몇 시에 잠을 잔다, 이런 입면 시간이라고 그러죠. 저는 추천하는 게 11시 이전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유냐,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가장 신진대사, 몸이 다시 재활하는,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수면의 골든타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시간이 좀 많이 목표를 두죠. 난 아침형 인간이다, 5시에 일어난다, 5시 반에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무리하게 이렇게 수면 습관을 이렇게 들이는 분이 계시는데, 오히려 이게 역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거는 기상 시간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몇 시에 나는 잠을 잔다, 이런 어떤 입면 시간 목표를 꼭 가지셨으면 아마 수면의 질이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잘 자고 잘 일어났다는 자기 암시를 꼭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좀 약간 찌뿌둥합니다. 왜냐하면 밤새 몸이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누워서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흐름 자체라든가 또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체압이 밑으로 다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몸 평소스럽게 낮에 이렇게 저랑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누워서 가만히 있는 거랑 몸이 굳습니다. 또 이제 몸이 또 여러 가지 대사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배설되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이런 어떤 여러 성분들이 또 약간 좀 뭉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나면 몸이 무겁죠. 근데 이거를 아침에 이렇게 무거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나는 못 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나는 잠자는 동안에 잠을 잘 취했고 나는 잘 자고 일어났다 라는 자기한테 좋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 그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보다 시작 자체가 좋아지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나는 잘 자고 잘 일어났다는 자기 암시를 한다. 한번 접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체온을 올리는 스트레칭과 식사를 한다 했습니다. 밤에 체온이 내려가야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깊은 잠을. 근데 이제 아침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체온이 오르면서 뭐가 될까요?
교감신경, 네, 뭔가 심장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혈액도 잘 돌고 네, 뭔가 그 각성이 되는 이런 체온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뭐 찬 음식, 뭐 냉수 마시기 좋다 이렇게 한다거나 뭐 찬 물을 이러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아침에는 체온을 올리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든가 운동 이런 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저는 아침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국군 도수체조를 합니다. 네, 군대에서 했던 5분 정도 되는데 네, 이런 거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데 저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아침에 따뜻한 몸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식사를 가볍게 하면서 물과 따뜻한 물과 해서 이렇게 이제 운동을 30분 정도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 네. 햇빛 샤워를 하고 체내 정전기를 빼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해서 모르시는데 빛의 효과, 빛의 어떤 여러 혜택을 우리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못 누리는 거죠. 우리 농경이라든가 수렵 생활이라든가 이런 어떤 생활을 한다 하면 그럼 뭐 햇빛이 매일 나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면 비타민 D가 형성이 되고 또 비타민 D는 또 나중에 또 칼슘하고 또 잘 영합이 돼서 뼈로 다 쓰이기도 하고 여분은 또 빠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또 그게 또 모여서 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네, 면역 호르몬을 또 만들어주기도 하죠. 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면 될까요? 네, 우울감 생기기도 하고 뭔가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자, 그리고 체내 정전기, 네,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화를 내고 하면 활성산소 이런 거 생깁니다.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활성산 나쁜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대사활동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들을 쌓이면 어떨까요? 또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들어가면 뭐 양전하다 뭐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서로 이렇게 들러붙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혈액 순환이 좀 안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뭐 내 손이 뭐 땅에 접촉을 한다거나 뭐 식물을 만진다거나 뭐 또 요즘 또 맨발로 뭐 땅을 뭐 밟아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행동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자는 동안에 체내 정전기, 양전하를 이렇게 방전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또 수면 솔루션이 많이 있습니다. 야,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잠자는 동안에는 또 그런 부분을 사용하면 또 잠자는데 상당히 깊은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5번째, 낮에 몸을 많이 움직이고 자세를 바르게 한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무직이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운전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냥 자세로 이렇게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자 있잖아요.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목 디스크를 거의 갖고 있어요. 이렇게 1.5. 앉아가지고 이렇게 또 이게 뭘 작성을 하다 보면 또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꾸 이렇게 가게 되고 되는데 이렇게 갈수록 1.5, 거북목. 그러면서 경추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질환을 초래합니다. 자, 이런 경추에 안 좋은 어떤 자세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척추까지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척추는 뭘까요? 네, 모든 명령이라든가 이런 게 전달이 되는 통로입니다. 네, 그럼 이게 잘 안 되면 어떨까요? 병이 나는 거죠. 네, 통증이 유발하는 거고. 자, 그래서 바른 자세로 이렇게 생활하는 게 중요하고 틈틈이 뭐 1시간 정도 되면 뭐 스트레칭을 해준다거나 뭐 안복 운동을 해준다거나 기지개를 핀다거나 또 앉아있으면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 자세를 꼭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수면에 건강에 직결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애완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 정기적으로 스트레칭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 자세히 보시면 쭉 펴고 하잖아요. 예. 고양이도 그렇고. 자스스로들이 중력이나 이런 작용에 의해서 몸이 약간 균형이 틀어진 걸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동물적 감각에 의해서.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못하고 잊어버리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한번 기억하셔가지고 스트레칭에서 풀어주는 그런 꼭 습관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네, 이게 어렵죠. 야식, 네, 밤에 먹는 치맥, 네, 땡기죠. 네, 그 다음에 밤에 지나친 음주와 카페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 야식은 비만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비만이 연결되니까 당연히 어떨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깊은 잠하고는 멀어집니다. 이렇게. 그 때문에 일정한 시간, 예를 들어 잠자기 2시간 전에는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고 혹시나
먹게 되더라도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어떤 가벼운 거를 하셔야지 뭐 기름기 있는 거, 튀긴 거 뭐 이런 걸 자꾸 먹다 보면 네, 된다? 수면과는 멀어진다. 자, 그리고 음주. 자, 잠을 자기 위해서 누구는 독한 술을 한 잔 먹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습관적으로 술을 먹어야 잠이 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네, 어느 정도 될까요? 취해서 자는 거지 반드시 깹니다, 중간에. 네, 각성이 이루어져요. 또 깊은 수면하고 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는 음주는 삼가하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카페인은 각성되죠? 뇌가 활성화되잖아요. 잠 못 자게. 당연히 잠을 못 자죠. 그래서 자신의 카페인 민감도, 나는 먹으면 몇 시간 정도 카페인이 분해되는 시간이 있더라. 나 6시에 커피를 마셨더니만 잠을 못 잤더라. 그럼 6시 이후는 먹지 말아야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느 분은 오전에 먹는 커피는 괜찮은데 오후에 먹는 영향을 주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7번째는 잠이 잘 드는 수면 환경. 네. 매트리스, 베개, 이불, 온도, 습도를 만든다. 물론 잠은 아무 때나 자면 되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잠이 아무렇게 자면 또 곤란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잠자는 시간 의식도 없는데 아무 때나 자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던데 상당히 오류입니다. 자, 잠자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내 몸이 다음날 활동하기 위해서 최적의 조건을 다시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아무렇게 자면 어떨까요? 다음날 뭐 컨디션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매트리스도 여러 가지 선전에 뭐 이커머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네, 중에 나에게 적합한 매트리스가 뭐냐를 꼼꼼하게 한번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네, 체온을 올리는 것보다는 체온을 안정시켜 주는 게 좋다. 그러면 베개도 네, 좌우 움직이는 데 도움 주는 게 좋다. 이불은 또 나의 체온 밸런스를 유지해 주는 게 좋다. 무조건 뭐 극세사다, 부스다 이런 이불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도 한번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려줘서 꼼꼼하게 한번 이렇게 점검해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 이 호흡은 어떻게 된다? 두통의 원인이다. 네, 그래서 코로 호흡한다 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자는 동안에 호흡이 안 되는 게 멈추 잠깐 그러다가 다시 부르르 켜고 이러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네, 물론 심장마비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쉬면 네, 폐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뇌로 산소가 안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두통이 원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무겁죠, 이렇게. 자, 그래서 코로 숨을 쉬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체중의 증가나 나이에 먹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뭔가 이 근육의 어떤 그 힘이 좀 약해졌거나 이랬을 때 뭐 젊을 때는 코를 안 골았는데 나중에 살찌고 뭐 좀 약간 나이 들으면서 코를 고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좀 다이어트, 네, 살을 좀 빼고 또 하나는 적절한 운동으로 그런 부분을 회복하는 했으면 좋겠다 했고요. 이 또한 병원에 가면 수술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술을 하면 잠깐은 없어지는데 또 생깁니다. 이렇게 네, 자라나거든요. 네, 이런 부분 한번 참고 좀 하셔서 내원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 내일 일은 어떻게 한다? 내일로. 오늘에 감사한다. 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밤새 고민하면 뭐 고민이 풀린가요? 네, 그런 말이 있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팁의 속담이 있는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지 않죠. 근데 우리는 또 약간 이 근심과 또 함께 사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낮에 있었던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뭐 이런 것들이 안고 밤에 누우면 잠이 안 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일정한 시간에 난 잠을 자게 생각을 하면 그때 딱 덮고 네. 어느 때는 뭐 감사 일기를 쓸 수도 있고 뭐 있을 수 있겠죠. 고민 노트 써서 이게 내일 생각하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하고서 가가 딱 접고 잠을 자는 게 걱정, 근심을 풀어주는 해법의 첫 순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다음날 좀 뭔가 분별력 있는 사고력으로 올바른 판단이라든가 좀 바른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수면이 부족하면 되게 그 짤등도 많이 내고 네, 분별력 없는 의사결정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이렇게. 자, 이런 부분 꼭 하셔서 자고 보자. 네, 오늘은 오늘로. 네, 내일은 내일. 네.
자, 드디어 10번째가 왔습니다. 자, 자신에게 맞는 수면법을 찾는 데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9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아침 시간을 뭐 통제해라, 뭐 미라클 모닝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4시간 수면법도 있다, 뭐 잠을 더 자면 그건 게으른 게 아니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속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각설하고 자신에게 맞는 수면법을 찾아서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리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짧게 자도 4시간만 자도 걸뚱하게 분도 저도 봤어요. 진짜 만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난 5시간만 자도 충분해. 그러면 맨날 짜증이 섞인 얼굴이 있어요. 어떤 우스갯 얘기인데요. 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짜증도 많고 민감하더라. 잠이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성격이 날카롭다. 네. 어떤 준비되지 않고 그냥 일찍 일어나도 오기만 하는 거면 이제 밸런스가 무너졌으니 짜증 많이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 담아하셔서 자신에 맞는 수면법을 찾아서 적용을 해서 나만의 어떤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10가지 이렇게 이제 건강한 수면 습관 10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쫙 정리해 놨습니다. 자, 10가지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이거 관심 있게 보시고 이런 내용도 한번 저희가 또 나름 또 기사나 이런 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잠을 통해서 늘 활기찬 생활을 하시면 좋겠고요.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잠드는 순간이다. 또 잘 자라니 계속 말씀드리죠. 그리고 활기찬 하루를 위해서 바른 수면 습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도 수면 습관을 바로 찾는, 바로 잡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알림. 자, 이제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이 되어 내 삶을